일단 오늘 경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스포르팅이 토트넘을 2대0으로 잡으면서 조별리그 1위로 올라갔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의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았죠? 그런데 스포르팅의 경기력이 좋았느냐? 그런 건 또 아니었거든요. 특히나 이 스포르팅이 자랑하는 후방 빌드업을 짧게 풀어나오는 그러한 패턴들이 오늘 토트넘에게 많이 읽혔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두 팀 다 3-4-3 전형을 썼죠. 여기서 스포르팅이 이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후방 빌드업을 짧게 풀어나가는 것으로 유명한 팀이에요. 그리고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3백의 중앙에 있는 코아테스가 한 칸 올라갑니다. 이 코아테스가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를 하면서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코아테스가 살짝 왼쪽으로 빠지면서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높게 올라가는 형태를 만듭니다. 앞선에서 선수 숫자를 늘려주거나 아니면 수비라인 앞에서 코아테스가 선수 숫자를 늘려주면서 패스를 받을 수 있는 루트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스포르팅이 빌드업을 하는 과정인데 3백에 3명의 선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앙에 있는 코아테스가 한 칸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앙 미드필더 2명과 함께 중원에서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좌우 측면에 윙백들이 배치되면서 사실상 4명의 수비 라인, 그리고 앞선에 3명의 미드필더, 이렇게 배치가 되는 전형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빌드업 체계를 만들었는데 안 좋은 게 뭐냐면 너무 똑같은 빌드업 체계만 고집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상대팀 입장에서는 압박하기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 이제 토트넘이 케인을 한 칸 내려서 케인이 내려오는 코아테스를 압박하고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 1명, 히샬리송이 수비수 1명을 마크하면서 토트넘이 스포르팅이 짧게 빌드업을 할 때 1대1로 압박하는 상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이 장면도 보시면 스포르팅이 공격을 전개할 때 4명의 선수가 이제 후방에 배치가 되고 포백처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중앙에 있는 코아테스가 원래 3백의 중앙 수비수로 나오는 자원인데 한 칸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명의 중앙 미드필더와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이 순간적으로 케인이 내려가는 코아테스를 압박하면서 코아테스로 가는 패스를 차단하고 손흥민이 한 선수, 히샬리송이 중앙 수비수 1명, 에메르송이 올라와서 윙백,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가 2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압박하는 이러한 전형이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스포르팅이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루트를 찾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스포르팅이 짧게 패스를 하는 것이 안 되니까 골키퍼가 볼을 받았을 때 앞으로 길게 걷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스포르팅의 문제는 전방에 있는 3명의 공격수, 곤칼베스, 오른쪽에 트링캉, 중앙에 마커스 에드워즈, 이 3명의 선수가 키가 큰 선수들이 아니죠. 이 스포르팅의 컨셉은 짧게 풀어나와서 전방에 있는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것이 스포르팅의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에 스포르팅의 후방 빌드업만 잘 압박하면 여기서 실수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스포르팅이 볼을 앞으로 전개할 때 토트넘이 끊어내서 계속 실수를 유발하고 토트넘이 계속해서 볼을 가져오는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토트넘의 문제는 뭐냐?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부터 시작해서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 왼쪽에 페리시치, 오른쪽에 에메르송, 사실상 이 5명의 선수가 앞선에 배치되는 전형이잖아요. 근데 이 5명의 선수가 모두 다 공격적으로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 자주 나왔던 장면이 뭐냐? 히샬리송이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다가 오프사이드가 나온 장면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장면이 왜 많이 나왔느냐? 스포르팅이 공격을 전개하면서 라인을 올리고 있는데 애매하게 볼을 전개하다가 볼을 뺏기니까 당연히 뒷공간이 많이 나오고, 이때 히샬리송이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간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히샬리송이 앞선에 있다가 수비 라인이 끌어올라오는 과정에서 빠르게 이게 내려오지 못하고 조금 앞선에 머물러 있다가 오프사이드를 범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왔죠. 히샬리송은 너무나 성급하게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오프사이드가 나오는 장면이 많았고, 케인은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잘 못해주면서 오늘 케인의 패스 미스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케인이 오늘 경기에서 패스 횟수가 35번, 패스 성공 횟수가 2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패스 성공률이 66%였는데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패스 성공률이 76%예요. 지난 시즌도 70%거든요. 사실상 이 토트넘의 공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패턴이 뭐냐?
전방에 손흥민 혹은 쿨루셉스키 혹은 이제 히샬리송 이런 선수들이 앞으로 뛰어나갈 때 케인이 중앙에서 볼을 받아서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이런 것들이 토트넘의 가장 주요한 공격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케인의 패스가 안 나가면 아무리 손흥민이 뛰어가거나 아무리 히샬리송이 뛰어들어가도 쿨루셉스키가 뛰어들어가도 패스가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되니까 공격이 잘 연결되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경기 자주 나왔던 장면이 스포르팅이 올라오다가 볼을 빼앗기니까 뒷공간이 순간적으로 열려서 손흥민이나 히샬리송이 뛰어들어가는데 여기서 케인이 패스미스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토트넘이 그 넓은 뒷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 케인의 컨디션도 매우 안 좋았고요.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도 매우 안 좋았어요. 오늘 손흥민 선수의 터치 미스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좋은 찬스에서 손흥민 선수가 좀 패스 미스가 나올 때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스포르팅이 후방 빌드업을 하다 볼을 빼앗기면 당연히 토트넘이 득점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많이 나오는데도 토트넘이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토트넘이 현재 공격 라인의 지금 컨디션 자체가 너무나 안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더 이제 토트넘의 공격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이 호흡 자체가 아직 그렇게 맞지 않아요. 잘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분명해요. 스포르팅이 5명의 수비 라인을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패턴들이 나와야겠죠. 이 스포르팅의 이 경기 방식 중에 스포르팅이 전방 압박을 열심히 한다 라는 게 있는데 스포르팅이 전방 압박을 하는 건 공격으로 나갔다가 자신들이 공격하다가 볼을 빼앗기는 순간 그때 전방 압박을 많이 하고 수비 라인으로 내려왔을 때는 확실하게 5명의 선수가 최후방에 배치되면서 굉장히 이 수비 라인을 단단하게 가져가는 팀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공격 찬스를 잡았을 때 스포르팅의 5명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려야 되는 이제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른쪽에서는 에메르송과 히샬리송 투박한 공격 조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라인에서는 좋은 찬스가 안 나오고 그렇다면 왼쪽 라인에서 그래도 페리시치와 손흥민이 오른쪽 라인보다 훨씬 더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니까 왼쪽 라인에서 뭔가 찬스를 만들어줘야 되는 선수 명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왼쪽 라인에서의 이 공격 패턴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포르팅이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들 때 페리시치도 올라오고 에메르송도 올라오면서 5명의 선수가 일렬로 배치되는 전형을 콘테 감독이 매우 좋아하죠.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과 이 페리시치의 호흡이 좀 안 좋았던 게 뭐냐면 페리시치가 손흥민 선수처럼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측면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패턴을 많이 보여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페리시치가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스포르팅의 오른쪽 윙백이 따라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손흥민의 뒤에 페리시치와 스포르팅의 수비수 한 명이 배치가 되는 전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손흥민이 돌아섰을 때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앞선에 형성이 되지가 않아요. 페리시치가 측면에서 벌려줬다면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마크맨을 이겨내는 순간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페리시치가 중앙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뒤에 공간이 사라지는 거죠. 스포르팅이 5명의 수비 라인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서 페리시치가 측면에 있고요. 손흥민이 중앙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페리시치가 중원에서 패스가 나올 때 페리시치가 손흥민의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상대 윙백 페리시치를 마크하는 선수가 페리시치를 따라서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죠. 페리시치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상대 스포르팅의 윙백이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때 문제는 뭐냐? 손흥민이 앞선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돌아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페리시치와 스포르팅의 수비수 한 명이 손흥민의 뒤에 있으니까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 다음 장면 보시면요. 손흥민이 이 장면에서 손흥민이 뒤를 돌아보고 있다가 돌아서는 장면이죠. 이때 앞선에 페리시치가 중앙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상대 수비를 한 명 끌고 들어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앞쪽에 공간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이 아직까지 손흥민과 페리시치가 호흡이 안 맞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이 기본적으로는 살짝 중앙에 있죠. 그런데 페리시치도 중앙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아요.
여기서 두 선수 모두 중앙 지역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포르팅의 수비수도 순간적으로 1열로 배치가 되죠. 근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배치되면 토트넘에게 매우 안 좋은 거예요. 페리시치와 손흥민은 이렇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의 수비수를 끌어당기면서 서로에게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리시치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손흥민이 측면으로 빠지면서 페리시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서로가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두 선수의 동선이 겹치는 장면들이 꽤나 많이 나온다 라는 게 일단은 토트넘의 또 문제점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후반전이 되면서 맞아 떨어지는 장면도 몇 차례 나왔어요. 이런 장면들이 나온 건 그래도 페리시치와 손흥민이 괜찮았던 장면인데, 손흥민이 중앙으로 들어가서 뛰어 들어가니까 스포르팅의 측면 수비수가 손흥민을 마크하기 위해서 중앙으로 모여들죠. 그때 페리시치에게 측면에서 공간이 발생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를 한 명 중앙으로 끌어놓고 여기서 넓은 공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페리시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인데, 세세뇽과 손흥민이 같이 나왔을 때 자주 나오는 장면이었죠. 이런 장면들을 페리시치와 손흥민은 자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토트넘이 이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를 빼야 되느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왼쪽 윙백에서 가장 클래스가 높은 선수가 페리시치고, 현재 공격진에서 가장 득점을 확실하게 넣어줄 선수가 손흥민이고 하다 보니까 두 선수를 빼기에도 애매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페리시치가 좋은 크로스를 통해서 히살리송의 헤더가 나왔던 장면도 있었고, 당장 지난 그 챔피언스리그 1차전에서는 페리시치의 좋은 크로스가 나오면서 토트넘이 마르세유에게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당장 프리미어리그만 생각해봐도 첼시전, 울버햄튼전 이런 경기들에서 분명히 득점과 관여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뭐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지금 토트넘에서 뺄 수가 없고, 손흥민 선수가 주전으로 나올 때 페리시치가 지금 득점에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페리시치를 당장 빼기에도 뭐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트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지금 공격진의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손흥민의 컨디션도 매우 안 좋은데 손흥민과 함께 왼쪽에서 같이 플레이를 잘 가져갈 수 있는 선수 페리시치가 조금 더 손흥민과 호흡이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뭐 지금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건 이렇게 컨디션이나 전술적인 문제나 뭐 페리시치와의 동선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겹쳐서 발생하는 문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포르팅이 분명히 오늘 경기를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건 스포르팅의 실수를 토트넘이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막판에 이제 실점을 허용한 거잖아요. 이 장면은 코너킥이 올라올 때 자세하게 보면 득점을 한 파울리뉴가 케인의 뒤에 서 있죠. 그런데 케인이 파울리뉴를 막는 순간이었거든요. 파울리뉴가 이 스포르팅 내에서는 공격 라인에서 가장 제공권이 좋은 선수예요. 아주 재치있게 좀 몸을 수그리면서 케인의 앞쪽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케인의 뒤에 있다가 뛰어들어가다 보니까 케인이 순간적으로 파울리뉴의 움직임을 놓쳤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음 장면을 보시면 케인이 파울리뉴를 놓치면서 파울리뉴가 헤더, 여기서 득점이 나왔죠. 이제 이 장면이 90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전반전 후반전 내내 스포르팅의 불안한 빌드업을 잘 끊어내서 득점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결국은 패배를 하는 결과까지 나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 토트넘의 움직임 자체가 매우 안 좋았던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스포르팅이 승리를 거두면서 조별리그 1위로 올라갔습니다. 스포르팅이 프랑크푸르트를 1차전에서 3대 0으로 이겼고, 그리고 스포르팅이 2차전 토트넘전에서는 2대 0으로 토트넘을 이기면서 2연승, 2경기에서 5골, 실점은 0실점. 스포르팅이 아주 좋은 성적으로 지금 조별리그 1위를 달성하고 있고요. 토트넘은 지난 경기 승리했지만 오늘 경기 패배하면서 조별리그 2위로 밀려났습니다. 스포르팅이 토트넘이라는 이 조별리그에서 가장 강팀을 잡은 경기였다. 그리고 토트넘의 이 공격 라인에서의 그런 컨디션이나 전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이 나왔던 경기였다.